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내 친구들은 바빠 친구들은 바빠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리스펙 2학년 실용경제의 신성호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은 굉장히 리스펙에 어울리는 힙한 노래인데 선생님이 아파 실제로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선생님보다 먼저 집에 귀가 가버렸는데, 따라서 오늘은 조금 조곤조곤하게 잘 자요 이런 성시경 톤으로 조곤조곤하게 실용경제를 조져보도록 하겠다라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다? 지난 시간까지는 경제라는 게 굴러가기 위해선 지금 나 뼈가 바스라지게 일하고 있는 누구? 나 바로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 기업, 그치, 기업과 이 둘의 중재를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government, 정부라는 게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돌아가야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실제로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실용경제 중단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최대한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니까 오늘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정부가 국가에서 경제적인 역할은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글자 표지판. 한 번 더. 표지판. One more time. 표지판. 표지판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 저기서는 저쪽으로 가 라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지판이잖아. 그것처럼 정부는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갈 거야. 아니, 우리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하는 데로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에 미쳐가지고 잔악계 마인드로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돈이 충분하니까, 또는 돈은 많지 않지만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복지를 위해 돈을 쓸 거야 라는 식으로 복지 위주의 경제적인 역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둘 중 하나만 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북유럽들, 복지정책만 했던 북유럽들, 또 경제성장만을 외쳤던 이런 제3세계, 남미들, 이런 국가들은 언젠가는 균형이 무너져서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국가들은 이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적절히 수르륵 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부가 운영을 하려면, 경제적인 표지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국가라는 걸 운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운영하는 돈을, 운영비를 어디서 벌어온다? 바로 나야나 세금에서 벌어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금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설명해서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위해 모으는, 직접 내는 돈인데,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선생님 같은 말 아닙니까? 자, 큰 것과 작은 것,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포함되어 있는, 뭘로 비유해야 될까? 뭘로 비유해야 될까나? 국가가 호빵이라면 지방 공공단체는 안에 있는 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방공공단체 뭐 있지? 강원도도 지방공공단체, 춘천시도 지방공공단체가 될 수 있겠어.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이 본인들이 경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어떻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우리는 세금 또는 조세라고 부릅니다. 조세 좋아요. 안 할게요. 아무튼 선생님, 국민이랑 주민도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자,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춘천시에 사는 사람이랑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랑 사용하는 생활과 돈이 다를 거 아니야.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본인이 속해 있는 국가에 따라서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런데요, 강제로 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한테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라고 배웠는데, 어릴 때 왜 강제로 걷어가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내나요? 왜냐면 우리는 강제로 세금을 내지만 그 강제적인 세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춘천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존재와 소속을 확인받을 수 있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이지만 돈을 내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알고 있는 것, 공공 화장실 또는 건물,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내 돈이잖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아니면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국가, 대한민국이나 또는 지방공공단체 춘천시가 누구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춘천 시민으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네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돈 좀 줄래? 굉장히 표현이 부드러웠지만 내놔 라고 하면 강제로 내야 되는 돈이 세금,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그치, 세금이 많은 것 같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세금 때문에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요. 보여요? 어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우리나라에서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다 보니까 무슨 세, 막 태정태세, 문단세, 위안, 자, 이런 게 엄청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을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부모님이 다 내주나? 아니야.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어. 무슨 세금이냐면, 선생님 저는 건물주인데요. 소득가치세를 내고 있는 건물주 그대는 최고, 친하게 지내자.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먹을 거를 사 먹거나 여러분들이 할 때 10% VAT 별도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걸 항상 물건을 살 때마다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도 지금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기를 바래요. 이런 식으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막 쓸어 담으니까 우리 어깨엔 항상 뭐가 얹어져 있다? 이렇게 세금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얹어져 있는데, 이런 정부가 세금을 힘드시죠? 하고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슨 청소기로 막 이렇게 사람들 돈을 쓸어 담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세금이지 않을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데, 아무튼 세금은 좋은 겁니다. 세금은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교과서 30페이지를 보면서 벌써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30페이지 보면 혹시 없어? 혹시 없어? 자, 그럼 이것만 봐. 알았어. 없는 친구들 있지? 없는 친구들 있자, 이거 보자. 자,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걸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 이거를 막 먹고 더불러 가!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이걸로 도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말했던 돈을 모았으니까, 투자를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를 판다고 치자. 반도체를 해외로 파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5%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소고기를 사올 때 세금을 10% 줄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도체를 팔려고 그러고 소고기를 사오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막 팽팽팽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발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들, 대표적으로 FTA 알고 있니? Free Trade Agreement. 자, 이런 것들이 재수 없었나요? 자, 아무튼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아닐 때가 있기는 하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따라서 민생 안정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긴 말할 필요 없이 뭐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 one more time.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대표적인 민생 안정 경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다 받았죠. 그리고 무슨 뭐 수업 지원금이라고 중학생 동생들도 받은 걸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돈 펑펑 쓰십시오 라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게 그런 정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항상 경제적으로 안전하기만 할까? 항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전할까? 아니지.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었던 IMF 위기처럼 국가는 언제든지 기업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이것을 정책을 통해 위험함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위험도 관리 경제 정책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국방비에 돈을 쓰니까 어떤 세금을 더 걷기도 하고, 또는 뭐 코로나로 예시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세금을 좀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자, 돈이 좀 돌 수 있게 만들자라는 식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려 그러면 이걸 다시 안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책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 경제라는 게 움직이는데 뼈가 바스라지게 일하고 있는 나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 기업과 그 중재를 하고 있는 government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는 돈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는 성장을 할래, 아니 우리는 평등, 공평함을 지킬래 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또는 복지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거버먼트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표지판의 역할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국가 안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받기도 하고 더 조그만 단위 지방 공공단체에서 주민들에게도 받기도 하는 걸 먼금, 세금, 먼세, 조세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뭐 10% VAT 별도,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정부가 실제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크게 카테고리가 3개인데, 경제 발전을 위해 FTA를 통해 소고기와 자동차를 바꿔서 활성화시키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로 사람들이 힘드니까 코로나 재난 지원금 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생 안정 경제 정책. 마지막으로 이것도 코로나네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이걸 다시 평평하게 맞춰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위험도 관리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었다 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하다 보면 엄청 길어져. 그러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 유튜브로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실감 넘치는 굉장히 눈앞에서 보는 듯한 자본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금의 자본주의의 의미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부가 항상 이런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건 아니야. 어쩔 때는 이렇게 쭈구리처럼 숨어 있어가지고 말이나 들어야지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핍박받았던 적도 있었어.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피스, 비둘기가 되었을까를 살펴보는 걸 설명할 거니까요.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유튜브로 찾아오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영상을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반 친구들도 앞반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실용경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또 선생님이랑 시간이 되면 다다음 주 다음 달쯤에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실용경제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